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치료가 어려운 병이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도침으로 치료가 되었던, 또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그러면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는데요. 저는 도침 치료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치료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서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거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수술밖에 없다는데 침으로 진짜 되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그런데 모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말 그대로 고관절 부위에 혈액이 가지 않으면서 뼈 조직에 괴사와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퇴골두에 피가 안 가면서 괴사됐다, 그 말이죠. 대퇴골두로 피가 안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1기, 2기, 3기, 4기,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많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이 2기나 3기예요. 왜? 1기면 증상을 못 느껴. 1기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만약 1기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아주 운이 좋은 거죠. 그런데 4기가 되면 너무 아파서 이거는 당장 수술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걷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기, 3기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냐?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이런 판정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침 치료는 바로 2기, 3기의 중간 단계에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죠. 뼈 조직으로 피가 안 가요. 그러면 뼈로만 피가 안 갈까요? 주변에 있는 인대하고 근육들도 피가 안 갈까요? 당연히 같은 혈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로도 피가 잘 안 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한 조직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변 조직까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뼈는 괴사되면서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이 유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착이 뭐를 일으켜요? 통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뼈는 많이 괴사되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2기, 3기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많은 경우에는 유착으로 인한, 인대와 근육의 유착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가 많아요. 뼈로 인한 통증이 아니라. 그러면 도침으로 이러한 인대와 근육의 유착을 풀어주면 통증이 어떻게 되겠어요? 통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견딜만 하거든요. 수술을 미루거나 혹은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통증이 줄어들게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뼈가 괴사된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게 아니다. 2기, 3기에는 인대와 근육의 유착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대와 근육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는 도침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줄어든다. 안 아프면 수술 받을 필요 없잖아요.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면서 평생 살 수 있다면 내 관절을 유지하며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이미 한 차례
한쪽에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대퇴골두무혈성에서는 한쪽을 수술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또 오게 돼 있죠. 다른 쪽으로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도침치료를 찾아오셨는데요. 지금은 도침치료를 통해서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혈성개사, 대퇴골두무혈성개사는 2013년도에 이제 먼저 오른쪽에 와가지고 대학병원을 많이 전전했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에는 수술해야 된다 해서 그냥 이제 전치환술로 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2019년도인가 20년도경에 왼쪽 다리도 사사히 아파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그때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대퇴골두무혈성개사가 조금 진행된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 어떤 후유증 때문에 이제 찾게 된 것이 이제 여기 도침이라는 곳을 이제 알게 됐죠. 무혈성개사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게 치료가 완치도 없고, 한번 통증이 올라오고 나면은 어떤 그 통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술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몸의 중심축에 수술을 받고 일단 달리기라든지 어떤 충격이 주는 일에 대해서는 일을 진행할 수 없고, 무거운 거 다른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도침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면 다시 통증이 와요. 그래서 무혈성개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현 상태 내에서의 어떤 유지 치료,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치료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생활이 영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도침 치료니까. 내 뼈에 대해서 그냥 그 뼈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자, 환자분의 사례를 보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세요. 대퇴골두무혈성개사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데 도침치료로 치료가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2기, 3기에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아닌데 지켜보고 있는, 혹은 갑자기 통증이 심해진 2기, 3기의 대퇴골두무혈성개사 환자분들, 그 통증의 원인이 뼈가 아닐 수도 있다. 주변에 인대와 근육의 유착 때문에 통증일 수 있다. 그래서 도침치료가 도움이 된다. 도침치료로 통증을 해결하고 약해진 혈액순환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고관절로 혈액이 잘 공급된다면 수술 없이도 또는 큰 통증 없이도 내 관절 그대로 평생 생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많은 대퇴골두무혈성개사 환자분들은 꼭 도침치료를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